해녀가 입는 잠수복은 어디서 만들까요? 부산 영도에 있는 보온시테크의 전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녀복을 만든 보온상사입니다. 속옷과 다름없던 옷을 입고 물질하던 해녀들에게 따뜻한 잠수복은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1968년 설립된 보온상사는 전국에서 잠수복을 맞추려고 온 해녀들로 붐볐는데요. 보온시테크 고경영 대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사장님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원래 선친이 이제 잠수복을 제작해서 판매하셨고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선친은 돌아가시고 제 형님이 있습니다. 큰 형님이 또 경영을 하시다가 큰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잠수복 제조 판매 이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뭐 하셨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장난놀이 문화 속에서도 잠수복천으로 본드 칠하고 붙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릴 때부터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한 거는 96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선친분께서는 이 잠수복 제조 기술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전수를 받으셨나? 배우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외할머니죠. 아버지한테는 장모님이 부산의 어떤 고무 공장에 가면 잠수복과 잠수복 원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네가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 가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잠수복을 한 3벌을 사고 그 공장에 3벌 있었던 거죠. 일본 거죠. 사와서 그 잠수복을 잘라서 가다라고 하는 요즘 말로 패턴이죠. 그걸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보신 거죠. 누가 뭐 전수를 하거나 가르쳐 주신 분은 없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셨다 하더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고무인데 그게 이제 고무가 아니고 네오프렌이라고 하는 그 스펀지 비슷한 어떤 합성 물질이죠. 네오프렌이라는 재질입니다. 이 안에 공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당신은 처음에 보온 상사로 문을 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 열었고 그렇게 열게 된 계기가 좀 어떻게 되는지. 국내에서 잠수복을 생산하는 데가 없었으니까 보온복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신 거죠. 보온복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이제 상호도 보온상사로 해가지고 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게 몇 년도였어요? 68년도 저기 5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 문을 열었을 때는 반응이 어땠나요? 이게? 폭발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해녀시거든요. 12살 때부터 이제 물질을 하셨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해녀들의 삶이란 게. 그럼 1월달, 2월달 지금도 물질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잠수복이 없으니까 한 10분 정도 물질을 하고 그냥 수영복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속옷, 속옷인데 맨몸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10분을 물질을 하고 50분을 불을 쬐다고 합니다. 한 10분 하면 막 덜덜덜덜 떨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래 이제 기술자거든요. 주물 기술자죠.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자죠. 부산에 가면 그런 게 있대. 하루 뭐 8시간 잠수를 해도 안 춥대. 그럼 그때 어디서 이렇게 많이 오셨죠? 제주도에서도 뭐 전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가시기도 하고 울산이든 뭐 속초든 저기 뭐 전라도 쪽 섬이든 가서 이제 치수제 가지고 와가지고 또 만들어서 화물로 보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잘 됐죠? 이게 한 호황은 한 80년대까지. 그때부터는 이제 해녀 수가 줄어들죠.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또 고령화 되신 거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럼 여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다르게 가게를 차린 분이 좀 많겠어요? 제주도에도 뭐 한두 군데 있는데 그때는 다 이제 가르쳐 줬죠. 이런 본드를 쓰고 이런 경화제를 쓰고 아까 말한 가다죠. 패턴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셨죠. 그때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에게 하는 이제 산업 잠수사, 잠수복도 잠수복이 그때는 일본 거를 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워낙에 경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쌌죠. 구하기도 어렵고 다 밀수로 들어오고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 잠수계에 아주 오래된 원로들로 다 와서. 그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 했어요? 일본 게 어느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감인데 한 5배나 10배 차이는 됐겠죠. 1년에 이제 잠수복 같은 거는 몇 벌 정도 지금은 생산이 되고 있으시죠?
해녀복은 한 100벌 정도로 생각하는데 뭐 다른 또 잠수복들도 뭐 한 100벌 정도. 해녀복하고 잠수복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잠수복 안에 해녀복이 있는 거죠.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냥 고무처럼 보이는데 이 네오프렌에다가 해녀복은 그냥 이거를 본드만 해서 옷을 만들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잠수복이라 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입고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찢어집니다. 해녀복은 가격이 싸면서 보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해녀들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입는 거고 건식 잠수복을 입으면 활동하기가 또 안 좋습니다. 그럼 해녀들처럼 이 나잠업을 하잖아요. 숨을 참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올라오는데 힘이 더 들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숨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1, 2초 차이가 크거든요. 소라를 한두 개, 해삼을 한두 개 더 잡는다는 게 매출에도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튼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끌어오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후진국 사업이거든요. 잠수복을 만드는 게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리고 공예 산업이고 거의 뭐 베트남, 태국, 중국 대기업들은 그런 데서 이제 보통 OEM으로 만들어오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예를 들면 여기 이송로라는 데도 그 80년대는 얘네들이 야유회를 한번 가요. 그러니까 버스가 2대가 갔거든요. 그러면 버스 2대면 대충 막 45인승인데 대충 봐도 한 7, 80명은 됐는데 전국 최초라는 좀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좀 가업이어 오신 거 뭐 좀 뭐 부업 뭐 부담스럽거나 뭐 그런 건 좀 없으십니까 혹시? 뭐 부담스럽고 이런 건 없죠. 그래도 뭐 저도 뭐 나이가 많이 된 건 아니라 뭐 어떻게 보면 뭐 선친이 하시던 사업을 이런 뭐 대충 유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왔고 뭐 선대 유산으로 하고 뭐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장비들도 이제 좀 신식화되고 자꾸 바뀌어가는 거고 오히려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고 안 좋아하게 되죠. 그럼 선생님 이거 이 잠수복 만드는 일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뭐 할 수 있으면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쭉 해야죠. 그래서 이제 영도에도 한 2군데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연세가 안 됐는데 뭐 아까 말한 그런 독극 물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빨리 돌아가셨죠. 요 바로 밑에 있었군요. 강원 잠수복이라고도 있었는데 특히 집진설이 잘 돼 있고 하면 다른데 이 간의 수공업이거든요. 해녀복은 거의 다 그래 업체들이. 좀 그런 걸 좀 중요시하지 않다 보니까 한 벌 만드는 데는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해녀복 같으면은 3시간? 숙련된 사람 같으면 한 벌을 딱 완제품으로 만들 수 있죠.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기술들, 노하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전수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누가 배운 다음에 뭐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뭐 인류나 사회적 의무감을 그걸 해야 되겠다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나오는 잠수복들을 보면 완벽해요.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이게 큰 무슨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숙련이거든요. 숙련. 저희 부친께서 혼자 사다 보니까 이걸 만들 수 있었듯이 크게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노동 집약적인. 이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네요. 이렇게 해녀분들 좀 어쨌든 계속 오시던 분들 계속 오시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좀 옷은 여기서 만들어야겠다. 여기가 편하다. 저희 선지는 좀 아까 말한 그런 개념이 컸죠. 잠수복을 팔아서 이제 하지만 해녀들 용품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뭐 수경, 특히 이제 돈이 안 되는 게 무슨 깔꾸리, 비창 이런 게 있거든요. 전복단 그래도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도 항상 이건 뭐 해녀들 거는 큰 이문 남기지 말고 싸게 드려라. 그런 좀 개념이 있으셨죠. 선생님은 물질 해보셨어요? 예, 잘 합니다. 그리고 체험을 하신다는데 저한테 이제 그냥 좀 배우셔야 될 것 같고 스킨다이빙 무료 교육을 늘 하는 게 제가 운동하려고 하는 거죠. 뭐 오래된 고객들은 뭐 한 몇 년 고객도 계시지? 보통 뭐 한 30년, 40년 된 데까지는 있죠. 우리가 잠수복을 보내주고 뭐 잠수 장비를 보내주고 이런 데는 그건 개인도 있고 이제 뭐 업체들도 뭐 계속 있고. 원래는 해녀복만 계속 하셨어요. 처음 초기에 여기. 처음에 이제 해녀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70년대는 이제 일본 장비들을 수입을 해서 이러면은 스쿠버 장비나 각종 잠수 장비들을 다 하시고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그런 장비. 제조도 하고 예, 선진이 이제 원래 기술자 출신이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제조하는 물품들이 뭐 어떤 게 있지 지금? 수경, 오리발, 뭐 납벨트, 납또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고 아까 말한 무슨 뭐 이
문어 까꾸리, 뭐 꿀호메 이런 것도 다 잠수 장비이긴 하죠. 채취 장비인데 해녀복의 두께로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주로 쓰는 거는 이제 5mm, 4mm, 3mm 정도죠. 요게 이제 한 5mm 정도 됩니다. 두꺼울수록 보온력이 높아지고 또 두꺼울수록 활동하기가 힘들어지죠. 보통 해녀들이 3mm를 거의 안 입습니다. 잠수복으로. 근데 모자도 보통 4mm, 장갑은 이제 3mm를 끼죠. 손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90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 10년대까지는 조금씩 계속해서 줄어드는. 계속 줄어들었죠. 글쎄 많이 할 때는 글쎄요 뭐한 200벌 정도 했겠죠. 아니 1년 해서 한 80년대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모르겠어요. 많이 일할 때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원단을 수입을 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때 우리가 나르는 원단 개수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200장, 300장 정도 되거든요. 뭐 잠수복 이거 하시면서 좀뭐 자부심 느끼셨거나 이럴 때는 뭐 어떨 때 있으시죠? 자부심보다는 제가 잠수를 좋아하니까 제가 편하죠. 뭐 내가 수선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수선하거나 잠수복이 뭐 이게 좀 예를 들어 몇십만 하니까 좀 사람들이 아까고 있는 뭐 저는 뭐 천지로 있으니까 잠수 장비나 잠수복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편하죠. 어릴 때부터 늘 이걸 하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별 게 다 있었죠. 뭐 고무보트부터 해가지고 뭐 나름 뭐 즐거운 인생이라 보십니까? 어이 그럼요. 잠수복집에서 태어나서 뭐 친구들도 한 4명 잠수복 하나씩 다 주고 여기 지금 부산 말고 가장 제일 주문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제주도는 우리가 보내본 지가 매우 오래됐고 저희들 오는 데는 보통 저기 뭐 전라도 쪽 그쪽에 이제 그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여서도, 청산도, 완도 이런 쪽들이 이제 통영, 거제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남해안 쪽하고 강해에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하죠. 50년 이상 훌쩍 넘은 역사인데 제일 좋았던 시절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잠수복으로나 뭐 이런 보면 80년대가 호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잠수복도 그렇고 이 잠수 장비 혹은 잠수 동호인 혹은 이 산업 잠수에서도 그때 폭발적으로 좀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몇 년 전에 유네스코 이렇게 뭐 제주 해녀 문화가 등재되고 뭐 그때부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예전에 뭐 인식도 좀 별로였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연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이면 4대 보면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내가 다쳐도 내가 뭐 해야 되고 벌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팔고 해야 되고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돈을 번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중급 이상의 벌이는 됐겠죠. 애들 뭐 너희 5 다 대학 보내고 생활력이 강하죠. 해녀 생활을 버틸 정도의 사람이라면 체력도 좋지만 정신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 물이라는 게 들어가면 겁나요. 공포와 체력적 한계를 다 극복했다는 것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질도 엄청나죠. 싸움이라도 목소리도 크고 생활력이 강할 뿐더러 그 삶에 대한 그 열정 엄청난 분들이죠. 말씀하신 이런 해녀 문화 이런 게 약간 조금 사라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글쎄요, 뭐 저의 가치관에 의하면 뭐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일부러 이거를 보존해야 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넌센스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게 기원이라는 게 뭐 한 14, 15세기부터 뭐 이 포리네시아 근처에 이런 해녀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업의 일종이죠. 어찌 보면 원시 어업이고 근데 그런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원이나 저런 것도 뭐 일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이 어업을 장려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거꾸로 보면 해녀들의 노인학대거든요. 어떤 보장도 없어. 그냥 먹고 살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심심하니까 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그분들이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건 맞는데 수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맞는가라는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겠죠. 어업의 역사고 살아온 어머님들의 역사인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좀 기억하게끔 하면 그런 거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과 기념이라 보면 중리에 가 보면은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보낸 동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해녀촌이 있거든요. 그럼 가서 소주 먹고
해산물 먹으러 가는데 그 밑에 제주도민의 뜻을 담아서 원희룡 주사가 이 보낸다라고 돼 있어요. 해녀 테마 공원도 있을 수 있고 제주도에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해녀 학교가 있어요.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스킨다이빙을 가르쳐주고 소라도 한 2마리 잡게 해주고 그런 사업들은 아까 이제 해녀를 기억하는 거와 함께 관광 레저 사업으로 결합이 되면 뭐 세계적으로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업. 왜냐하면 채취를 못하게 하거든요. 쫙이 잡은 해산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 되겠죠. 뭐 테마공원, 박물관 등등등등등.